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간 본격 장 끝나고 수다 떠는 방송 클로징 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월 28일 목요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메가리 없는 장세가 후반까지 이어졌는데 더 메가리가 없는 건 중간에 아닌가? 좀 올라가나? 괜찮나? 로 반등을 주다가 여기서 또 털린 분들이 꽤 있겠죠. 맞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냥 귀신같이 1시 반부터 떨궈버려가지고 지금은 0.2% 코스피가 마이너스, 네. 코스닥은 0.1% 마이너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의 변동은 크게 없지만 그래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큰 반도체들이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코스피가 2749. 크게 변동이 있는 거는 이제 제 헤어스타일. 네, 저 파마를 딱 하고 왔거든요. 네, 얼마요? 얼마짜리? 얼마짜리? 소개 먼저 할까요? 자, 김정현 본부장님, 한창원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뭐 대놓고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야기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의 행간의 의미를 좀 읽어달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알겠다. 삭발을 가기 위한 약간씩 전조단계? 자진 2보 왜 이게 한 8만 원짜리거든요? 한 방에 자르기 그러니까 아니지. 조금씩 잘라서 아니죠, 파마한 대머리가 건데요. 되겠다. 파마했어요. 아, 2시간 동안 똘똘 말아서. 왜 했을까? 왜 했을까? 왜 했을까? 곧 삭발할 거면 이거 했을까? 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렇구나. 아이고 돈 아깝다. 아니 오늘 보니까 네. 이거는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좀 멀다. 거기까지는 2850까지는 어렵다. 조금 그런 아니에요. 285. 왜냐면 저희 삼성전자 8만 원 문턱까지 갔다 다시 빠졌을 때 네. 8만 원 이제는 힘들다 했는데 오늘 보세요. 8만 원 안착했습니다. 8만 900원. 자, 이거 두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민트가 좋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빠마를 하고 나타났냐? 오늘 삼성전자가 쫙 뚫고 올라가는데 지수는 오히려 빠져. 그리고 솔직히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멱살 잡고 끌어올린 거 빼면은 없어. 무슨 뜻이냐? 수급층 자체가 그냥 거기만 몰리고 나머지는 별 볼 일 없다 이거야. 근데 2850을 가려면 네. 나머지까지 적어도 한두 섹터는 멱살 잡고 같이 가야 돼. 아무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니요. 2850까지 가려면 잠시만요. 가려면 좀 쉼이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쉬어줍니다. 말씀해 주세요. 자, 말씀해 주세요. 삼성전자 5% 가면 돼요. 삼성전자 5% 가면은 2850 못 가지. 그 정도로 올라가주면 그냥 나머지도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와 아이들 삼성전자가 5% 가고 하이닉스가 또 5% 빠져. 오늘처럼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5% 5% 빠집니다. 하이닉스 5%안 빠져요. 이거 키 맞추기 김정일 본부장님. 삼성전자 올라가고 오늘 하이닉스가 그만큼 빠지고 나머지 섹터들은 쉬고 뭐 하락한 종목들은 더 많고. 그러면 못 가지. 그러니까 2850 이게. 근데 그럴 거냐 되냐고요. 의견이 다르시잖아요. 네. 다른 분도 계시고 오늘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며칠 더 지켜봐야죠. 다음 주까지 가봅시다. 시장 받을 때까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 지금까지는 포지션에 변경 없으시고 네. 구름샘 형님이 지수 내려서 좋냐 좋아하시는데 아니 제가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상승 종목이 많으면 좋았을 텐데. 저런 맞아요. 얘기 나오면 안 좋은데 한미 있는 사람, 한미 없는 사람. 그러니까요. 한미 사이언스 얘기하는 거 아니겠지? 한미 사이언스. 에코 있는 사람, 에코 없는 사람. 그러니까 딱 거의 9개월 전에 이게 했는데, 한미 반도체를 보면은 물론 비교할 바는 안 되지만 아직까지는 에코 트라우마가 에코 PTSD가 딱 옵니다. 얘네 빼고는 나머지 애들 다 쉬는. 그러면서 지수는 조금씩 올라가긴 해. 근데 얘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너무 극명하게 나뉘니까 맞아. 싸움도 붙고 또 막 서로 비방도 하고 이랬던 맞아요. 트라우마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2850 가겠죠? 네, 네. 좋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은 오히려 못 올라탔었으니까 올라타보자. 올라타보자.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오늘 반대로. 17%에서 네. 아하, 알겠습니다. 왜냐면 목표가가 20만 원까지 나왔으니까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삭발하기 싫어서 빠지라고 하는 명행인데 뭐 제 얘기대로 뭐 되지는 않잖아요. 갈려면 가겠죠. 자, 알겠습니다. 시장은 5분 남았는데 하창원 본부장님이 지금까지의 동시 호가 상황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삼성전자가 1% 넘게 올라가는데 지수가 마이너스 좀 짜증 날 수 있는데 뭐 그래도 저는 좀 아쉬웠던 거는 오늘 삼성전자가 어쨌든 좀 움직이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수급의 변동성이 별로 없었다. 그거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을 위해서 뭔가 아껴놓는
게 아닌가. 오. 위든 아래든. 그래서 좀 약간 그런 생각이 일부 들었고, 근데 저는 뭐 며칠 전부터 계속 똑같은 기조로 말씀드리잖아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홀딩, PC로 얻어맞아도 홀딩, 환율로 얻어맞아도 홀딩, 요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홀딩. 왜냐면 수급이 들어온 주체 자체가 반도체 지금 실적을 보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큰 뭐 문제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수급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해석을 하시는 게 저는 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거래대금이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에요. 22조 양시장에서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대금도 적은 건 아니에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강조를 계속 드렸던 것처럼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의 역전이 지금 계속 되고 있다라는 점은 사실 건강한 시장은 아니죠. 하지만 반도체에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그쪽으로 시가총액상에 있는 것들이 갈 때 지수가 쭉쭉쭉 올라간 것처럼 반도체도 비슷하게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만약에 잠정 실적만 진짜 초를 안 치면 저는 뭐 삭발 한번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단기간에 조금 불안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프닝 벨에서도 오늘 크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삼성전자 조금 빠져도 괜찮다. 네.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오히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지금은 크게 없다. 크게 없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 코멘트가 딱히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있어요. 있어요? 네, 많아요. 어떤 게 많아요. 있을까요? 많아요. 다양해요. 왜? 다양하다고. 다양해요? 예. 해주세요. 아니 좀 먼저 해야지. 했잖아요. 아니 기니까 오늘 준비한 게 많아서. 아, 그래요? 맛보기. 맛보기로만. 맛보고. 어떤 내용인데요? 그거 많으세요? 삼성전자 오르고 하이닉스 빠진 이유가 있어요. 오. 그 다음은요? 아이 뭐 그리고 이제 리포트가 오늘 막 쏟아졌어. 그 사람들이 많이 봤어 리포트들을. 리포트의 그 제목이 아주 팬시해. 팬시하다. 혹해. 아. 가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그 가려내는 방법. 알겠습니다. 저한테는 안 가르쳐주는데 5천만 원 받고 가르쳐줘요. 아, 오늘 그 얘기도 해주세요. 시작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작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빨리 들읍시다. 이거. 해. 아니, 그 얘기도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이제 김장열 본부장님이 네. 그 PPT를 보여주셨어요. 뭐예요? 뭘요? 엔비디아는 빠졌지만 미국에서 아. 우리가 잘 모르는 마이너한 반도체 장비주들은 올라서 끝났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네. 미국에서도 역시 키 맞추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역시나 키 맞추기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요즘 뭐, 매출 안 갔다. 네, 맞아요. 그런 것도 다 급등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반도체들도 이유 없이 올랐어. 오늘. 이유 없이 쉬어있던 것들이 좀 같이 키를 맞춰주는 현상이 나타나기는 했거든요.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해요. 어쨌든 다음 주까지 가봅시다. 삼성전자 실적 나와야 하니까. 아. 5일 지금 그거 봐야 돼요. 그거 봐야지. 그거부터 봐야 한다. 그건 봐야 돼요. 3월은 그럼 그냥 이렇게 흘러가겠네요. 음. 얼마 안 남았으니까. 3월은 이렇게 흘러가겠다. 3월 하루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내일 하루 남았잖아요. 내일은 그냥 내일은 오전에 집중해야죠. 오전에 집중해야 돼요. 왜요? 왜요? 오늘 미국장 내일 쉬니까 오늘 오전에 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다. 윈도 드레싱 할 거 아니에요. 아.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약간 그거 변수 생길 리밸런스도 할 수 거예요. 있고 또 변동이 물가 있겠지. 지표도 금요일 아니었어요? 그건 그건 금요일 내일이니까 밤. 월요일 날 밤. 금요일 밤이니까 우리 월요일 날 연결되지. 그리고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최근에 목요일에 이렇게 무난하게 지나간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오늘 위클리 만기. 위클리에 그렇지. 내일을 위해서 익혀놓고 있는 거죠. 윈지 아렌지 모른다. 아침에도 약간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큰 변화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내일 아마 약간 뭐든지 보여줄 것 같아요. 네, 상방이면 더 좋고. 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이 채팅창에 여쭤보셔가지고 2850은 기한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한? 기한이 있어. 왜냐면 저는 1년 내내 아니 나는 2850하고 290 할 그럼 때 무조건 삭발해야 내 되지. 전망은 네. 내 전망은 2분기야. 2분기 안에 상반기 내였어. 4, 5, 6월 안에 네. 2850 동의하세요? 이거 시간은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셔야 돼요. 2850 2분기요? 2분기 안에 6월 전. 4, 5, 6. 그리고 6월 말. 7월 전이죠. 잠정 실적만 잘 나오면은 아이고 그 얘기하지 말고. 아, 시간 얘기해. 딴 소리야, 딴 소리야. 당론어. 기간 2분기 안에? 2분기. 2분기? 동의했어. 나만 동의했잖아. 5월 전. 돌고 봐. 5월 전. 5월 전? 오케이 더 과감해졌어. 본부장님은 사실 나 2850이 아니라 2900이었잖아요. 얼마 전에 시도 올렸잖아. 290. 와. 상상이 안 가요. 한번 있을 때가 오고 다니. 와. 아니 여러분 근데 네. 진짜 궁금해서 이 2850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과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궁금하다. 분 좀 궁금해요. 된다 1,
안 된다 2 눌러주시면 이유 간단히. 시장의 그런 지금 센티를 파악하는데도 네, 많은 도움이 될것 분들이 서로 같습니다.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 지표가 돼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1, 2. 여러분도 채팅창 보시면서 좀 얻어가시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건 있어요. 2,850이 돼도 내 종목은 2,200일 종목이 많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지수는 가겠지만 지금처럼 소외가 많이 될 겁니다. 저는 그런 2,850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옛날에 2차전지 해야겠는데요. 같은. 자, 많은 분들 윤상빈님 그리고 구름샘님 땡땡땡 해주셔서 땡땡땡 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장이 종료가 됨과 동시에 또 지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네. 1위 채팅창에 압도적으로 많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야 센티 좋다 코스피 안 무너지겠다 이렇게 1이 진짜 많아요. 거의 90% 95% 야, 이상이 1입니다. 너무 압도적이네. 이야 그 정도는 무너지진 않겠네. 한 75대 25 정도. 좋아요. 이 기세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그렇지. 이 기세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유튜버 다 됐네. 방송인이다. 아, 요즘에 야. 댓글 너무 없어가지고 우리가. 아 이렇게 맞아. 자신 있는 거 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1 눌러주시고 2850 외쳐주시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손을 떨어. 나 이렇게 왜 손톱 퍽 있어? 손을 떨어요. 네일 멘트가 바이트 오고 빨리 있었는데. 뭐라고. 네일 바이트. 센티가 이렇게 떨어. 센티가 이렇게 좋았어? 나만 불안했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좋았으면 제가 쎄하다고 그러고 까불 때 어떻게 그렇게 견디셨어요? 욕도 안 하고. 저 혼냈잖아요. 저 팼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장이 종료가 됐으니까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수급이랑 올라간 종목들, 섹터들, 그리고 뭐 프로그램, 비차익 뭐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길게요. 네, 오늘 이따가 굉장히 비싼 강의를 또 우리 본부장님한테 들어야 되니까 시간 네.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수 같은 경우 좀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45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는 0.34% 하락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뭐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의 괴리가 굉장히 컸다라는 점. 그래서 네. 코스피가 294종목 상승했고 하락 종목은 562종목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났죠. 그리고 코스닥이 595종목 상승하고 하락이 949종목 나왔습니다. 뭐 프로그램 순매수 그리고 이제 비차익 순매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선물에 대한 부분들 외국인 같은 경우 다 1,000억대 굉장히 무난하게 일단 흘러갔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보통 선물이 들어오면은 기간은 조금 들어오는 편인데 오늘은 좀 금투가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점이 좀 일부 특징이고요.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1,350을 넘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1,346선으로 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래서 환율의 움직임도 우리가 좀 기민하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뭐 환율이 얼마라고요? 1,346원 10전. 그래 내렸네요. 네. 저희 그거 할 때 역외 환율 봤을 때는 네, 조금 올랐었죠. 352 3 정도였는데 네. 많이 내렸습니다. 네. 저게 50 이상으로 계속 좀 상향 추세가 되는지 좀 조금 지켜봐야 지켜봐야 된다. 돼요. 그 부분이 불편하시다고 두 분이 딱 변수로 찝었습니다. 네. 오케이. 외국인이 오늘 12시부터 수급이 확 바뀌어가지고 네. 플러스로 전환해서 1,500억 순 매수로 전환을 했고 코스피에서 1,500억이니까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어요. 1,650억 샀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막 KB금융, 한미반도체 잠깐만. 전체가 1,500원 샀는데 삼성전자를 1,600원 샀다. 맞습니다. 다시 마이크. 아니 전체를 1,600원 샀는데 삼성은 1,500원 샀으면 1,500억을 샀고요. 삼성전자만 1,600억 샀습니다. 그 나머지는 마이너스 100억이네. 네. 최근에 2주 정도의 수급을 보시면요. 대부분이 그래요. 반도체가 거의 80-90%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케이. 그게 하이닉스와 알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로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쎄하시죠? 아니 뭐 좀 그래. 뷰 바꾸셔도 됩니다. 유연하시잖아요. 아니 반도체 뷰를 바꾸는 건 아니고 약간 포모가 사람들이 오는구나 확실하게. 왜 외국인 수급으로 그렇게 뽕모가 온다고 보세요? 그러게요. 그 중에서 외국인 엄청 많이 수급인데? 샀잖아요. 외국인? 엄청 많이 실적 좋을 거로 알고 샀을 텐데 그 시장에서 루머를 약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루머가 하이닉스는 샀어요? 하이닉스는 외국인- 팔았어요. 팔았죠. 순매도 1위예요. 한 500억 팔았나? 500억. 400억, 500억. 숫자까지 머릿속에 들어오네. 큰일 났다 진짜. 왜요? 돗자리 깔고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500억 팔았나? 미리 보신 거 아니야? 뭘 봐. 누나 봤어. 나중에 나중에 얘기하고. 이게 무슨 뜻이야? 요것만 여쭤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가는 거는 뭐 일일이 할까 아니면 계속 그러면 조금 안 좋은 거죠. 아까 왜요?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르는 게 하이닉스를 갉아먹으면서 올라가면은 전체적으로 힘을 딸리는 거거든요. 역시. 계속 그러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둘이 같이 가야 되는데 한번 근데 시작했어.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나왔다 합시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네네. 다음 주 금요일 전후까지 네. 한 5일 거래가 비슷한 패턴이면은 그러면 조금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허. 오늘 할 얘기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듣고 시작할까요? 그 정도는 아니야. 수급은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1,500억 사고, 그다음 기관이 2,300억 팔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00억 팔고, 기관이 150억 사고, 요 정도. 그냥 재미없는 수급, 요 정도로. 이번 한 번에 좀 의미를 둘 수는 없는 거죠, 하창원 본부장님. 네. 오케이. 넘어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섹터 빨리 가면요. 네. 반도체 쪽 갔는데 오늘 뭐 한미반도체, 제조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뭐 이런 쪽들 좀 움직였고, 그다음 변압기 전선이 초반에 강했는데 네. 전선이 또 빠졌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 장표엔에 있다가 사라졌고요. LS 일렉트릭이 아쉬워서 음전으로 바꿔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변압기도 나름대로 좀 움직였고요. 화장품 쪽 오늘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화장품 항공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면세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화장품 항공주 좀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항공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98% 정도 회복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움직였고 오늘 위성 관련된 종목군들 둘 다 리포트 나왔죠. 리포트 나오면서 오늘 엄청 셌고요. 소켓조도 좀 움직였는데 좀 윗골이 많이 달렸고요. 뭐 건설기기 일부 좀 움직이고 오늘 에너지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이슈가 있었죠. 네. 이따가 뉴스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에너지. 네, 그래서 바이오랑 뭐 미용 의료기기 이런 일부 기업들도 좀 강세. 뭐 미용 의료기기에서는 비올이 압도적으로 강했고, 뭐 바이오에서도 뭐 알티고젠이나 이런 일부 종목은 셌고 또 빠진 쪽도 있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콸콸콸 종목이 네. 그거잖아요. 저기 뭐야 에너지 EH. 관련돼서 네. 좋을 수 있었는데 조금 안 좋았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소외되어 있는 지금 누워 있는 맞아요. 산소호흡기 끼고 그 종목이니까 잠시 후에 산소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락 섹터는요? 네, 하락은 좀 눈에 띄는 게 오늘 방산, 금융, 그 다음에 자동차 뭐 이런 쪽 좀 굵직한 사업군에서도 좀 일부 빠졌어요. 뭐 금융주 같은 경우는 오늘 내일이 뭐 이런 좀 기업들이 배당락, 배당락 주총 이슈.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좀 일부 조정이 나오고 뭐 대표적으로 기업은행이 오늘 배당락 좀 세게 맞았죠.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 방산주는 사실 크게 나쁜 거는 없는데 오늘 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많이 이탈이 됐습니다. 보통 외국인 기관에 좀 수급 이탈이 좀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 자동차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었고 로봇주들 엔젤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 이틀까지는 좀 강했는데 그다음부터 좀 눌리기 시작하니까 따라서 좀 같이 일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주요 산업군들 안에서 큰 틀 안에서는 좀 순환매가 나왔고 나머지는 뭐 사실 그렇게까지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산업군들이 아니었고요. 뭐 네. 엔터나 이런 것도 하이브는 좋았습니다. 하이브. 네, 하이브는 좋았고 하이브 나머지는 나쁘지 조금 않았다. 힘이 빠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방산 좀 AS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만 7% 떨어졌으니까 네. 사실은 요거를 뭐 짧게 뭐 스윙으로 접근하든 아니면 뭐 데일리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든 간에 네. 어쨌든 7%라면은 하락폭이 큰 건데 요거는 어떻게 잘랐다가 다시 들어가냐 아니면은 뭐 어떻게 더 기회 주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고 특히나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수급이 굉장히 얕은데 특정 종목에 쏠려버리면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폭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기다려야 되는 건지 혹은 추가적인 뭔가 하락이나 이런 거 일단은 뭐 잘라야 되는 건지. 일단은 뭐 지금 끊는 것도 뭐 사실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보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산업적으로 방산이 좀 더 이제 길게 볼 수 있는 산업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5일선이 일부 이탈이 됐기 때문에 내일 시초부터도 오늘 어쨌든 시간이 끝났으니까 뭐 시간에서 매도하실 게 아니라면은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오늘 조금 싸한 거는 요 외국인 기관에서 좀 강하게 대부분이 다 매도를 했거든요. 특히나 제가 이제 이 수급 말씀드릴 때 기관이 최근에 좀 수급 정리를 많이 하는 종목군들은 같이 흐름 맞춰서 좀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달아 매도를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을 보시면 좀 기간이 연속적으로 매도를 해주는 산업군이 단기 조정이 좀 나와요. 외국인이 특히나 지속적으로 이거 보시면 기간별 한 달 매수 보시면은
플러스잖아요. 네, 이렇게 계속 외국인이 방향을 잡아놓은 상황에서 그 단기적인 톱니바퀴는 기간이 좀 만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수급을 좀 잘 뜯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5거래 연달아 좀 수급 이탈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전체적인 수급 봤을 때 반도체로 좀 빨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런 좀 두더지 싸움도 굉장히 치열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싫으시면은 뭐 오늘 정도 그냥 끊었다가 지금 올라가면 내 거 아니다라고 잠시 두시면서 시장 관망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거 막 샀다가 지금 마이너스 한 10%된 분들은 이거 끊기도 애매하잖아. 최고점에서 사신 분 얼마 안 돼요. 그것까지 다 어떻게 책임을 지는 건 아니. 이거 어차피 21선 저희가 안 지죠. 21선 때부터 이렇게 21선 딱 닿을 때 얘기했었는데 그럼 그때부터 근데 포트에 방사는 넣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멀리 보는 거는 언제 오늘 사라 그랬어? 괜찮다. 언제 오늘 사라 그랬냐고. 오늘 올라가지. 오늘 사라 그랬냐고. 어제 사라 그랬냐고. 어제 얘기했지. 그전부터 얘기했지. 아니 저희는 사라고 안 합니다. 네. 우리가 할 거면 이런 식의 포트가 좋지 않을까. 완전 리딩방이지.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고 한 500만 원씩 받고. 아니 제가 책임지고 해드릴게. 제가 궁금했던 거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변동성이 크겠지만 장기로 봤을 때는 괜찮은 섹터니까 계속 포트에 넣어놔도 좋냐. 동감했는데 네, 벌써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거 비중을 아무리 좋아도 뭐라 그랬죠? 2주. 조선하고 방산하고 에너지 합해서 10%도 돼. 네, 그거 몇 조금만 프로 넣어라. 샀어? 아마 본인 마음도 한 30% 샀을 거야. 음. 그때 한꺼번에. 그러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방법이 없어. 허밍스님이 사라고도 안 했는데 AS는 왜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방송했으니까. 애프터 서비스의 개념입니다. 애프터 서비스. 그때 서비스 한번 했는데 지났으니까 애프터의 개념으로 그렇지. 서비스 하는 거예요. AS가 우리가 뭐 삼성전자처럼 고객센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사회적인 그런 개념이랑 좀 다릅니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방산 일단은 좀 두고 봐도 되지만 네. 정 못 버티시겠으면 수급 보고 끊고 가는 것도 괜찮다. 네, 뭐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근데 산업만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산업을 보시라는 거는 요거에서 만약에 떨어져서 또 21선 터치하고 만약에 그런 조정이 나오면 그때 또 이제 매수 할까 말까를 고민해 보시라는 그런 행간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왜냐면 산업이 안 죽으니까 그러면 네. 일정 라인에서는 계속 이렇게 반등이 나올 거란 말이죠. 주가는 톱니바퀴로 올라가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케이. 원래 저기 뭐야 저희 오프닝 벨 할 때는 네. 저 제약바이오가 좀 안 좋았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안 네. 좋았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바이오는 저 섹터에 없어요 하려고 그랬더니만 바이오가 제일 많이 오른 섹터에 또 껴있네. 진짜요? 와. 그러니까 이걸 어제는 어떻게 따라가? 알테오젠이 많이 올랐죠. 이걸 알테오- 어떻게 따라가? 알테오전어지 어제 잘 우리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잘 얘기했지. 맞아. 소신을 갖고. 맞아요. 잘 항상 계속 그렇게 하세요. 특이하네. Keep a good work.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로 갈까요? 네, 특징주로 가보면요. 일단은 안 좋은 소식이 있었던 기업이 있습니다. 뭐 KG 모빌리티가 뭐 횡령 혐의 요거 관련된 부분으로 주가 하락하는 뉴스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HLB 오늘 뭐 흐름 그냥 그랬는데 뭐 이제 나머지 조만한 종목군들 같이 그룹주들에서는 좀 급등이 나왔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MSCI 지수 편입이나 그다음에 ADC 지형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좀 이 블록딜로 이벤트가 생겼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이런 거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로열티 5%만 보셔도 사실 홀딩을 해야 되긴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각자의 그런 포지션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솔로 첨단 소재 역시나 시장이 좀 별로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오늘 수급적인 움직임 오타가 있었네요. 네, 납품 추진 소식에 연이어 강세 요 같은 이슈로 간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엘런 그러니까 오늘 태양광이나 이런 쪽이 좀 움직였는데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산업부에서 태양광 연구센터를 준공을 하고 이걸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이슈가 좀 있었고 나머지 옐런이나 그 기타 이슈는 뉴스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 마이크론과 또 신규 계약한다라는 소식이 이제 전거래일부터 뉴스에 나왔는데 그 이벤트까지 붙어주면서 조금 강해졌다. 기업은행은 배당락 여파가 있었고요. 뭐 삼성전자 8만 원 그냥 뚫어버렸죠. 그리고 애경산업 화장품 쪽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있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걱정이 많으실 부분은 현대차 기아 3% 1.4% 정도 마이너스인데 요 자동차는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특별히 어제 오늘 사실 뉴스가 나온 건 없는데. 딱히 없는데 진짜?
근데 그거 계속 그 좀 짚어드렸던 게 수출 데이터가 두 달 연달아 좀 안 좋아진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ROE 쪽으로 넘어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가 안 좋으면은 이게 저 PBR 쪽에서 뭔가 흔들림이 나올 때 좀 빠르게 변동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동차는 자동차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저 PBR 같이 묶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배당락이나 주총이나 이런 거에서 뿅망치 맞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좀 같이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해석인데요. 네. 그 빠진 게 그렇게 엊그저께 동시에 리포트가 2개 나왔는데 네. 한 사람은 인도 법인 IPO 네. 그건 좀 먼 얘기. 인도 법인 걔네가 PER을 30배 받았던 말 등 그런데 두 번째는 실적이 좋다. 이렇게 1분기 실적 그렇게 얘기하는 애널리스트가 있었어요. 둘 다 목표치 30만 원 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얘기 아르기먼트는 뭐냐면은 원래 작년 말에 올해 잡을 때가 1270으로 잡았다 평균을 네. 환율을. 네. 근데 1분기 지금 1340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100원이나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때 환율이 높은 환율이 적용됐으니까 인센티브를 주건 뭐 했든 간에 1분기 실적은 더 업사이드가 생긴 거다. 그런 식으로 아규하면서 그거 갖고 목표 주가를 높인 친구가 있고 또 한 명은 아까 말한 인도 그거 IPO 결국은 슬금슬금 올라오면은 그거 에딩 된다. 그 다른 애널리스트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거는 이제 그 밸류 프로그램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기 다른 거 사기 위한 이런 걸 커트하는 거 아니야 머리 커트하듯이 그렇게 한 느낌이 받아요. 그러니까 방산도 약간 그런 거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헤어컷을 하고 자동차도 그렇고 은행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세제 안 되면은 꽝이잖아요. 저기 그 총선에도 세제 안 되면은 세제 네네네. 안 받기면 그거 아세요? 저 금융투자 그거 소득세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현대차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하면 그런 거 다 개연치 말고 외국인 계속 살 수 있는 거. 반도체 만약에 나보고 지금 5천만 원에 딱 있는데 네. 한 섹터만 사 현금하고 2개. 그럼 반도체 반 사고 나머지 현금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극단적으로 따지면. 극단적으로 따지면 두 가지밖에 없다. 섹터 하나 하고 현금 하나. 오늘 날짜로. 그럼 다른 거 다 팔지. 와. 그런 의미에서 현대랑 기아가 메리트가 그러니까 극단적에서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머리 싹 들어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까 한바고수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네. 오늘 제가 오전에 그 꾸적꾸적한 거에 적어오긴 했는데 기아가 오늘 리포트가 나왔고 네. 목표가가 조금 상향된 게 있긴 있어요. 네. 오늘 리포트 나오긴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이게 목표가 상향도 있고 내용은 별로 그렇게 별반 바뀐 건 없다라고 친다면 잠시만요. 요것만 보고 차트 한 번만 보여주세요. 기아도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기아도 지금 11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에 요 박스권 안에 지금 갇혀 있는데 조금 동력을 잃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여기 박스권 안에 갇혀 있거든요. 23에서 26. 근데 확실히 여기서 장대음봉, 여기서 장대음봉 이런 거 보면은 살짝 힘이 좀 딸리나 거래량도 보면은 딸리나 싶은 게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쎄한 건지 아닌지. 쎄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수출 데이터에서 제일 좋았던 게 반도체랑 조선이에요. 네.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였죠. 지금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수출 최대치 수준이에요. 변압기 최대치 수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방산도 지금 수주잔고 수출 해외 수출 이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가는 대부분들이 다 뭐냐면 수주잔고가 엄청나게 많거나 해외 수출 기조가 굉장히 강하거나 그런 쪽이 가고 있어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2달 연달아 꽤 빠졌어요. 고점 대비했을 때는 그렇죠. 판매량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PBR의 흐름들이 지금 단순히 저 PBR에서 이제 수익성을 하고 얼마나 환원 정책을 강하게 할 수 있는지 이걸 보려면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잘 버는 상황이 유지가 되는지 그런 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수출 데이터가 꺾인다라는 건 물론 환율이나 이런 건 엔화나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으로 보면은 절대적인 Q가 떨어지면 P가 그만큼 계속 올라줘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 기조도 P를 떨어뜨리는 그런 기조잖아요. 그러면은 네. P를 무작정 올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P와 Q단에서 이슈가 생기면 수익성이 줄어들게 되고 이게 ROE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센티가 좀 일부 깨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살아나려면 결과적으로 5월에 그런 모멘텀을 봐야 될 것 같고 네. 기아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요거는 제가 현대랑 기아랑 수급 흐름이 많이 다르다. 네.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많이 다르다. 그렇게 해서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 부분도 영향을 좀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 다 됐습니다. 다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에 대해서는 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무언가 뭐 좀 조심은 하되 무언가 딱 어떻게 하자라는 결론은 아직은 좀 못 내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5월 달에 그 2차 세미나 모멘텀 봐야 돼요. 저 네. PBR 쪽은.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로 넘어갈게요. 뉴스 갈까요? 아, 네. 이거 한미반도체가 첫 번째 뉴스인데 와, 마이크론 장비 같이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이건 진짜 한미반도체. 왜 박수 쳐? 아,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잘 오늘 가는데. 한미가 사실 멱살 잡고 저렇게 안 했으면 맞아. 사실은 지수도 1% 빠지는 거였어. 맞잖아. 진짜. 그래서 혼자 이렇게 끌고 가져서 그나마 좀 다행인 1%까지는 건가? 모르겠고 한 0.6%는 빠졌겠다. 한미 대단합니다. 17.13% 오르면서 14만 4천 원에서 마감했네요. 무슨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올랐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딱 반도체 아저씨가 하세요. 뉴스만 먼저 뉴스만 먼저 보고. 일단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과 장비 계약 추진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신규 고객사 확보 소식이 있어서 일단 강한 흐름들이 있었고요. 근데 또 뭐 현대차증권에서 뭐 지겹도록 들으셨겠지만 네. 이제 목표 주가 13만에서 20만 원 높이는 뭐 그런 이벤트들도 있었죠. 그래서 요런 모멘텀이 좀 붙어주면서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고요. 뭐 자세한 건 이따가 반도체 아저씨가 얘기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수출은 견조, 면세는 회복세 요런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발 영향을 좀 상당히 많이 받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출 데이터를 좀 살펴봐도 중국 쪽은 조금 뭐 여전히 마이너스가 심해요. 근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성장이 좀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누계 3월달 수출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에서 수출 흐름 좋고 또 엔터도 좀 반짝하니까 거기 수혜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깃발 중국인들 많이 오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좀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해서 면세랑 같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H&B 중심으로 그리고 중국이랑 이제 미국 수출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상당히 좀 움직였고요. 뭐 대표적으로 색조와 연관된 쪽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요렇게 화장품 쪽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세트랙아이 같은 경우는 요거랑 AP위성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일단 지금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해요. 작년에 사실 굉장히 좀 큰 수주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계속적인 뭐 이런 지분 행사의 부분들 또 우주항공청 이후에는 또 다른 모멘텀이 또 불거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다. 그래서 올해 매출과 뭐 흑자 전환 요런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오늘 원전 쪽, 오늘 이제 뉴스케일 파워라고 SMR 관련된 미국 종목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게 미국에서 원전 부활 신호탄이 조금 있었는데 사실 이제 미국 에너지부가 원전 재가동을 위해서 이제 지원을 원래 안 한대요. 대출 지원을 안 하는데 요번이 처음으로 했다라는 뉴스가 일단은 첫 번째로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옐런 이제 장관이 중국의 전기차나 배터리가 이게 중국 쪽으로 너무 쏠려 있잖아요. 그리고 요게 세계 시장을 좀 왜곡한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미중 갈등이 이제 거기까지 간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태양광과 이런 에너지 쪽 연관이 생겼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나라에서 산업부에서 태양광 기업 공동 연구소 요거 연구센터 100메가와트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요거 가동하기 시작을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에너지 쪽은 좀 호재가 겹쳤다. 근데 이제 좀 윗꼬리가 많이 달릴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 신재생 에너지들이 굉장히 재생 에너지들이 강할 때에 그런 수급량과 비교했을 때 일단 힘이 굉장히 약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절제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잖아요. 네.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턴이 그래서 지금 이런 걸 한다고 당장 실적이 좋아지겠어?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냉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좀 꼬리가 달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미국 원전 부활 신호탄 폐쇄된 원전을 재가동하는데 정부의 대출금 20조 원이 처음으로 지원이 된다. 네. 결국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옐런이 얘기한 게 네.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중국이 너무 이거를 가져가가지고 시장을 그냥 더럽히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에너지 뭘로 쓸 거야? 얘기하면은 원전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태양광 쪽이랑 또 원전 쪽이랑 좀 같이 좀 가는. 확실히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이 유럽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친환경에다가 쏟아부을 돈 없어. 환경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맞아. 먼저 먹고 살아야 돼. 지금 맞아. 죽겠다. 맞아. 환경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전기차에 대한 규제 이런 것도 좀 높아지는 것 같고. 친환경 정책을 했는데 그게 빨리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아. 그 원했던 만큼. 안 된다니까. 음.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것 원전. 같습니다. 결국은 AI 쪽으로 가면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네. 전력이 훨씬 많이 더 필요할 텐데 맞아요. 원전밖에는 아직은 좀 답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원전을 풀어준 거죠 미국에서도 그 법을. 근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원전은 우리나라 답이 없는데, 원전 사실. 수출로도 잘하던 국가였는데 하면 되죠. 하면 돼요? 풀어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합니까? 웨스팅하우스 것만 해결이 되면 그래도 저는 좀 길이 좀 크게 열릴 수 웨스팅하우스. 있다고 봐요. 예. 그래요? 근데 원전주에 사실 몰리신 분들도 진짜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항상 원주주가 뭐냐면 뭔가 되게 거대한 거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속이 없어요. 뭐 결과가 나오는 게 없잖아요. 원전주 갖고 있던 분들이 피폭됐다고 지금 아예 맞네. 아, 진짜. 화상 입어가지고 지금 만신창이 됐어. 맞네. 원전 그러면 앞으로도 네. 결국 앞으로가 중요한 거니까 요런 기조가 계속 된다라고 보는 건지 그러면 우리나라 원전주들도 지금 여기서 빌빌 기던 게 어느 정도 레벨업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레벨업은 하겠죠. 하지만 후순입니다. 제가 봤을 땐 변압기나 전선 다 가고 나서 네. 그 다음부터 갔으면 갈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원전은 미장으로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부산 공공업 같은 데는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하시는 거. 부산 삼층 에너빌리티도 주가가 바닥권에선 조금 일부 올라오긴 했어요. 아마 쫓아가긴 할 건데 미국장에 있는 종목군들처럼은 시원하게 못 가겠죠. 그거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어떠세요? 김정일 본부장님은 네네. 원전주에 대한 이런 뉴스 나오면은 네. 조금 구미가 땡기는 게 있으세요? 우리나라에서요 별로 안 땡기죠. 왜죠?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그 저기 정책의 일관성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더 믿음직하고 크기 규모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것도 했다 안 했다 있으니까, 이러니까. 잘 모르죠. 근데 주가 좀 올랐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여기 포트에서 약간 5%, 4%, 10% 이렇게 뭐 바닥 기준으로 하면은 뭐 몰랐어요. 오르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뭐 우선순위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 우선순위는 되기는 아니다. 어렵죠. 그럼 원전보다는 변압이다. 그렇죠. 변압 전선 뭐 오늘 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뭐 계속적으로 그 산업은 저는 오히려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이 좋거든요. 지금 뉴스 플로우가 좀 변하고 있는 그런 기업 그리고 살려고 하면 뭐가 하나 가로막히고 있는 게 있어. 웨스팅하우스 같은. 그러면 요것만 해결되면 갈 것 같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네. 이 방송을 안 봐요. 나 봐. 안 봐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이 관심 안 가지고 사실 매집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 나 이런 다음에 거 좋은데. 갔을 때 이제 천천히 이제 이 흐름 즐기면서 네. 내가 정한 가격에 파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들죠. 왜냐면 지금 당장 반도체 단타 치면 내가 돈을 벌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매집을 계속 하는 거 그리고 당장 거기다가 실적도 안 받쳐주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원전 쪽은 쉽지 않은 선택이죠. 쉽지 않은 선택이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지금 시장의 중심은 아니니까 말 네. 길게 할 건 아니고 네. 추가적인 뉴스는 팔로우 해보겠습니다. 뉴스 더 있을까요? 하나 뭐 방산주인데 그거 방산주? 얘기했으니까 그거 근데 따로 뉴스가 뭐 크게 있는 건 아니고요. 순환매 단기 조정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 이탈 뭐 이걸로 만들어봤습니다. 급등 방산주 단기 조정 국면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3% 떨어지고 외국인 기관 수급 이탈. 하지만 산업적인 성장 기대감은 유효하다. 요거는 뭐 끝났다고 볼 수는 전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좀 쉽지 않은 장, 내일도 역시나 이런 눈치 보기 장세는 더 좀 심화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은 듭니다. 오늘 장에 대한 오늘의 한마디 두 분 거 들어볼게요.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저는 요렇게 했는데요. 곰들이 쫓아오는 기분이 들어요라고 했지만 아침에도 강조드리고 네. 아까도 강조드린 것처럼 뭐죠? 쫄지 말자. 쫄지 말자. 집이 지켜줄 거다. 그래? 네. 일단은 근데 삼성전자 실적 지켜주는데- 발표 전까지만. 지켜주는데 문을 열어줘야지 문도 안 열어주는데 저게 뭐야? 지금 곰들이 저렇게 오면은 무서워서 저거 뭐 어떻게 살겠어? 그래도 집이 있잖아요. 그럼 집은 뭐? 야산에서 안 만난 게 어디야? 그렇지. 야산에서 안 맞는 게 어디야. 잡혀 먹어. 집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아니 집이 반도체예요?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전자, 삼성월드. 열어줘 하는데 집이 18층에 있어. 그래서 올라가지 못해. 이 18층 아파트 아니니까 충분히 아파트 따고 아니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쫄지 말자가 지금 키워드입니다. 네. 네. 오케이. 김장현 본부장님 네. 오늘의 한마디는요? 선택을 한번 해보실까요? 선택. 네. 키워드를 주세요. 좋다.
배. 뭐 보고? 나 선택하라 그래가지고. 배, 배. 그다음에 환상, 환상, 그다음에 수영. 수영. 네. 두 개는 그림이고 하나는 글이에요. 환상 갈게요. 환상. 그림으로 갈게요. 그림이에요? 두 개는 그림이고 환상. 하나는 저기 글이고. 환상. 환상이 그림이에요? 아 골랐잖아. 아이 골라. 환상 해 형도 빨리 그냥 환상. 환상. 환상 고르서 환상, 환장하고 있네. 환상할게 환상. 환상. 아저씨 환상 주세요 환상. 아무리 골라도 하고 안 싶으신 보여주셔. 게 있으신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수영이다 됩니다. 수영. 수영. 그렇지 않아. 아니 환상으로 그렇지 가. 않아요? 환상. 환상. 저기 다 네. 오늘 저 그림 준비하고 뭐 한 거는 다 나도 오.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거. 아 이거 그림이 아니에요.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그림이 아니고 박물관인가 무슨 그 전시 공간인가 거기 들어가서 이게 사진 찍어놓은 것 같은데. 여기 거기다. 그거 유리로 다 돼 있어서 네네. 빛을 쏘면은 거기 안에서 그냥 사진 어 찍는 맞네 거죠. 맞네. 오. 이거 옛날에 하던 이거 건데. 되게 많이 아 보니까 찍은 거예요. 우리 민트인이 저번에도 이거 일본 사람이 한 거거든요. 아. 그쪽 저번에도 일본 무슨 화가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맞아요. 일본 좋아해요. 예. 아 아니 화가를 좋아해요. 하여튼 어디서 친일? 저를 친일이야? 끌어 내려가려고. 아 그래서 요게 환상인데. 아, 이게 누가 한 거냐면 근데 아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나도 보고 할게요. 나도 까먹어서. 네. 이게 무슨 쿠사마야. 이 무슨 야요이 쿠사마. 야요이 쿠사마. 쿠사마가 네. 한 건데 제목은 인피니티 미러드 룸이래요. 아 영원한 그렇죠? 반복된 영원한 무한대. 네, 그래서 거울 룸이에요. 거울방. 근데 여기 들어가서 30초인가 3분인가 더 이상 있지 못해요. 토해요? 아니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나와야 돼. 왜요? 그렇게 돼 있대요. 잡혀가요? 아, 거기 그 규정이 그렇대요. 그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아니 이거 어지러워서 그런지 뭐하는지 하여튼 오. 일정 아주 짧은 시간만 있다 나와야 된대요. 단타네요. 단타 맞네. 초단타. 그런데요. 아니, 그런 행간의 상분이. 의미가. 아니 환상이잖아 환상. 네. 이게 여기 뭐 설명이 많은데 네. 시각적 효과와 뭐 패턴을 조합해서 기쁨과 희망을 환희롭게 전달한다 이렇게 네. 했어요. 희망과 기쁨 기뻐요? 여러분 들어가서 30초 1분 3분 있으면 기뻐요? 흥분하고 좋아요? 안 가봐서 모르죠. 모르죠. 근데 가보고 싶어요? 아니 저는 저런 거 안 좋아해요. 아니, 그럼 이거 실패했다 오늘은. 가보고 싶어요. 저게 뭐야?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어요? 이런 분도 계시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저께 저번에 보험을 하고 보물 촬영하는 맵 있고 그다음 여정 얘기했잖아요. 행복이 여러 가지라는데 누구는 짧지만은 화끈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짧고 굵게. 한미반도체. 단타. 근데 이게 잠시만. 이게 오늘 장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지 뭐. 마음입니다. 그렇지. 여러분, 오늘 제가 한마디. 일단 끝까지 들어.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죠. 짧지만은 확 땡기는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시는 분은 계속 그렇게 하시면 돼요. 3분 만에 행복을 느끼실 수 있는 우주를 체험할 수 있는 예. 그런 분들은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니 그럼 삼성전자가 그 사면은 그 행복하셨겠어? 3년 동안 아무리 좋은 회사라더라도 네. 그러니까 좋은 회사가 좋은 주식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짧다고 해서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고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르다. 네.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를 잘 해가지고 네. 환상 이게 눈에 보이 이거 환상이라는 건 이런 거 없잖아요 세상에. 네. 근데 그 뭔가 있을 것 같고 빠지고 행복 도취하고 도파민 나오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 주식이 있으면 그런 거 사시면 돼요. 수영은 또 다른 겁니다. 네. 수영은 내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트가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코도 숨치는데 아, 콧물 덩어리가 손에 이렇게 흥 하는데 무슨. 콧물 덩어리가 민트의 그럴 콧물까지 수 뽑아버리는. 아니 뭐냐면은 오늘의 주식시장은 약간의 이런 쪽이 더 많은 것 같아. 내일 얘기하는 그거는 딱 보면 이게 왜 행복이야? 그렇게 그런 걸 보면서 행복하는 사람도 있고 네. 이렇게 짧게지만 이런 걸 계속 반복해서 찾는 타입이 있다. 그쵸. 이거지. 보는 근데 방법은 다 한국이 다르니까. 미국보다는 좀 더 이런 타입에 더 기울어져 있어요. 네. 거기 어쩔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걸 인지하고 잘 즐기고 행복하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짧게 매매하실 분은 또 그 안에서 환상을 찾으시고 길게 네. 보실 분들은 우주를 향해서 인피니티를 향해서 무한대를 향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김장일 본부장님은 오늘 자료 어떤 이야기를 리포트 좀 잠깐만 5개만 리포트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좋습니다. 이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FM 가이드에서 찾아서 봤더라고요. 네. 이렇게 소팅하면은 그러니까 매일 많이 본 사람 탑 5 이렇게 10 그거 나와요. 나오잖아요. 이렇게 제가 아주 피곤할 때 빼놓고는 탑 10은 다 읽거든요. 근데 이제는 오늘은 다 못 읽었어. 중간에 100페이지짜리 있어갖고 그렇게 나오면 그 못 읽어 나도 페이지가 시간이 길고요. 없어서 네, 가져왔습니다. 네. 비올 비율.
성장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일단 제목에 집중하세요. 회사를 모르지 않을 테니까. 어때요? 딱 보는 순간에. 어때요? 끝물인 것 같아요. 네? 끝물인 것 같아요. 어때요? 번호? 뭐 산업의 성장이 보입니다. 그 자체 의미를 하네.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은 보여? 보여요. 보이지 않는데. 보여요. 끝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 민트는 저는 저도 뭔가 약간 세요. 세요? 나한테 넘기려고 하나 지금? 근데 저는 물량을? 저는 요거를 봐요. 요거 안 되네. 네. NR을 봐요. NR NR이 not rated 목표 주가 없는 목표 주가 없음. 많은 리포트에 이렇게 나와요 증권사에서. 맞아, 네. 맞아. 그런데 이게 이렇게 좋으면은 목표 주가를 왜 안 썼을까라는 걸 잠깐 생각해봐요. 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안 썼다 해서 이 리포트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목이 상당히 좋잖아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기 전에도 네. 왜 not rated 했을까? 네. 그러니까 리포트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된다. 너무 높게 올라갈 것 같아서 난 레이트다 하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리포트 보니까 얘네가 특허에서 이겼잖아요. 4월 달에 파이널하고 아주 많은 9월인데 네. 그거 정확히 계산되고 나서 그 목표 주가 쓰겠다는 건 아닌데 그리고 나서 하면은 좀 더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문구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폄하하진 않는데 일단 제목은 조금 더 좀 레벨이 올라가면 이렇게 안 쓸 것 같은데 더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좋은 리포트입니다. 미사일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NR 책임 안 져. 책임 안 져. Non-responsible. 일반적으로 저도 와우. 일반적으로는 리포트 NR보다는 목표 주가를 적는 거를 좋아해. 그리고 거기다가 목표 주가를 할 때 어닝도 이익 추정도 과감하게 올려주거나 내리고 하는 걸 이유가 타당하게 좋아해. 현대차증권의 광민 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남들이 다 높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이만큼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이렇게 때렸어라고 과감히 올리잖아요. 그거 굉장한 용기입니다. 네. 근데 그 구체성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신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80%는 그렇게 안 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중에서 20% 정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비율이 그렇고 비올 목표 주가 없고 그다음 거 JVM 목표 주가 껌 없고. 아니에요? 10년에 3번 오는 기회. 어때요? 제목은? 너무 제목은 너무 땡기죠. 어때요? 아세요? 이 회사? 막 변압기가 생각납니다. 아, 변압기가. 변압기도 비슷한 유추하는 게 10년 있네. 만에 사이클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10년이 3번 하는 기회를 봤을 때 이 리포트 읽고 싶어요? 안 읽고 싶어요? 읽고 싶죠. 글- 그러라고 제목은- 만든 저렇게 그러니까 쓴 내 건데. 말이 그 말이지. 리포트가 하루에도 50개 나오는데 네. 그걸 어떻게 다 보겠냐고. 못 보죠. 딱 했을 때 리포트를 쌈박하게 써야 되는데 내용이 없으면 다음부터 이 자식 거 안 보고. 안 보죠. 그러니까 그 일관성이 있어야 돼. 일관성이 잡히면 그 애널리스트는 통과된 거야. 저 사람들 사실 작가네요. 기자님들 그렇지. 같은 거네요. 그렇지. 기자님들이 뭐 예. 기사 제목을 그러니까 시니어한테 봤을 땐 눈에 그렇게 해서- 보인다고. 그 펀드매니저 보이는데 이거 리포트 좋아요. 그리고 좋아요? 오늘 주가 봤어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게 저는 목표 주가가 없는 애들 그리고 저런 제목이 휘황찬란한 애들 조심해라라고 받아들였는데 일반적으로 NR은 목표 주가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네. 근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일치시키는 연습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 처음에 어려운데 딱 3년만 하면 말이죠. 리포트가 확 보인다고. 확 보여. 나 지금 이런 거 안 하고 나 혼자 하면은 눈에 확 보여. 그리고 바꿔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대충 하면은 애널리스트 도가 하면은 한 70%는 확률적으로 높아요.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섹터의 경우는 내가 아는 섹터는 그렇게 안 하지. 이런 거 보지 말고 나중에 보는 거지만은 모르는 거는 그럴 수 있잖아요. JVM 오늘 주가 많이 올랐을까? 오늘 8.27% 이런 거는 뭐냐면 NR이지만은 커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알겠습니다. 커버하는 사람 없는데 이 정도 쓰면은 이거는 효과가 있는 거야.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요거 말고 사실 오늘은 반도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 왜냐면은 리포트 지금 뭐 얘기해도 안 들어오고 한미 반도체랑 삼성전자랑 근데 이거 굉장한 팁이에요. 이거 왜냐면 중요한 팁이죠. 거야. 좋죠. 중요하죠. 아니, 계속 할게. 그다음에 좀 쉴게요. 그럼. 반도체는 질문 받을게. 또 반도체 받을게.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그리고 반도체. 청소분이 반도체. 있었죠. 반도체 이거. 민준 씨 끊지 마요. 끊으면 더 해. 더 해줘. 내비더라고 하셨습니다. 반도체. 아침에 했던 거. 반도체 아침 했던 거. 이거. 고점 R기업 이거 스펠이 맞죠? R기업. R 맞아요, ARGU인데 맞아요. 이거 팔 때는 E가 빠지고 ABL이 붙이는 거. 맞는 것 같은데요? 맞죠? R기업을. 영어를 요즘 안 쓰다 보니까 한 10년 안 쓰다 보니까 까먹고 막 난리야. 맞는 것 같아요. 네. 고점 R기업 포인트입니다. 네. 엔캠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Not rated네. 그런데 not rated인데 가끔 가다가 슬리그머니 내용을 보면은 어닝을 포캐스트한 데가 있어.
이게 자신이 없는 건 아닌데 드러내고 싶지 않고 뭐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많어. 참고로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런 밑에 애들이 있어 막 깨지. 내 밑에 있던 애들은 힘들었지만 그따위 쓰지 말라고. 와. 네. 지금도 보고 있는 사람 아예 선배님 나가세요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나는 왜 듣는데 리포트 내용을 보니까 이 포캐스트 했다니까. 그래서 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이 기준으로 했을 때 78배야 PER이. 어때요? 땡겨? 우리 민티면. 78배? 100배도 아닌데 뭐. 민트 이거 기준으로 따지면 얼마 전에 100배 갔다가 20몇 % 빠진 거야 지금 어제 기준으로. 민트는 이런 거 좋아하죠. 근데 내년 기준으로 55배래. 그럼 많이 이익이 좋아진다는 거지. 이게 전액이죠. 전액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중국도 있는데 중국이 IRA 때문에 미국에 못 간다 해서 얘네가 각광받아서 투자를 엄청 하고 뭐 돈이 부족하니까 자금 조달하니까 투자가들이 싫어하고 뭐 이 껍데기야 뭐 악의가 많은 주식이거든요. 함부로 코멘트 못 하고 어느 누구도 목표주가 쓴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 리포트도 안 나왔어. 근데 오래 가면 어느 증권사가 썼는데 이 포캐스트를 했더라고. 그러면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그런 사람들은 이 포캐스트를 보고 밸류가 얼마인가 때려봐야 돼. 근데 한미도 75배라고 하잖아요. 잠깐만. 그래서 한반도체는 어제 기준으로 네. 이 TP 이분은 목표주가. 한국 기준 했을 때 54배하고 32배예요. 자 어느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미. 그런 이렇게 거야. 보면 한미. 그러니까 근데 한미가 낫다 그런 사람들 아이 그거나 똑같아 다 에코프로 생각나네. 이렇게 하면은 참고로 에코프로는 내가 기억하로 작년에 100몇십 배였고 이거 뒤에 가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70배였다고. 그러니까 지금이 그 정도로 버블은 아니에요. 비싸다고 악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그렇다고 내일 깨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미반도체는 마진이 35%고 이거는 10몇 %거든요. 이 성장률이 이게 단기적으로 더 높을 수도 있지만은 이것도 지금 뭐 오늘 나온 게 뭐죠? 마이크론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삼성에 들어가면은 이거 뚫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마이크론에 들어가는 거는 맞아요? 모르죠. 기사가 나온 거니까. 본부장님 생각에는 얼추 가능성이 내가 봤을 때는 애널리스트가 그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추정을 어제 말씀드렸잖아. 이 추정을 한 달 전보다 한 달 전에 했을 때 이번에 엊그저께 했을 때 이 추정을 1,000억, 500억 올해 내년에 올렸거든. 이익을 올렸잖아요. 네. 근데 한 달에 뭐가 늘었을까? 물론 하이닉스가 더 받을 수 있다고 예측했을 수도 있고 뭔가 거기에 다 일일이 까발려고 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런 기사가 나오니까 뭐 그런 거지. 퍼즐을 여러 가지를 짜맞춰 보는 거죠. 확실하지 나만 그러는 게 않지만. 아니고 시장에서 그렇게 보겠죠. 그럼 광민정님이 저 어닝 포캐스트를 올린 거가 어디서 그렇게 올렸을까 하니까 오늘 기사가 나온 게 그러면 마이크론에 들어가나 보다. 업계는 어저께 그저께 이거를 본 거지 머리들을 돌렸겠지. 기사가 오늘 나왔을 먼저 뿐이고. 알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론의 영역입니다. 추론의 영역. 그런데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까지 넣는다고 한다면 네. 그럼 저기서 레벨업 또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왜 이거 삼성전자가 반영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포캐스트에는 분명히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게 항상 비교해야 돼. 리포트가 나왔을 때 높다는 거면 이게 높아 저게 높아 비교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죠? NR이라도 이 포켓이 나오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시장에 확대되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리포트로. 아까 그래서 신한하고 이런 거 했고요. 요거는 그냥 보십시오. 현대차증권에서 긴 대만 반도체 관심 있는 분 보세요. 대만 반도체. 대만 업체들을 쭉 했더라고요. 저 한미반도체 100페이지야. 한미반도체 질문 있어요. 네네.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아직 한미반도체 그 장비를 안 쓰는 거예요. 네, 안 쓰죠. 왜 안 써요? 뭐 너 긴데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하고 한미반도체가 옛날 악연이 싸웠잖아요. 법정에서. 하여튼 뭘 나도 그것까지는 정확히가 안 나는데 네네. 그랬대요. 그거 쉽지 않은 거지. 그래서 한미 썰로는 네, 한미가 그렇죠. 절대 이제 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삼성한테는 아는 거죠. 장비 절대 안 준다. 이랬는데 삼성이 이렇게 힘들면 하지 않겠냐. 삼성은 이제 HBM 팀을 아예 해체했잖아요. 2020년, 21년 몰라. 그때 하여튼 해체했다가 다시 하니까. 다시 하는 거니까 이제 뭐 장비 이거 뭐야 저쪽 TC본더 TSV 한미반도체 이러니까 지금 근데 한미반도체가 돈이 되면은 그거를 다시 주고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거예요? 모르죠. 그건 알 수 없는 영역이고. 이거는 완전 스페큘레이션. 여기서 함부로 얘기할 수. 제가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기사가 나오면 그게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 얘기는 해드릴 수가 없고요. 정확히 알지도 못하죠. 알겠습니다. 리포트 들어가겠습니다. 또 네. 하나 여기 아이패밀리 SC, 아이패밀리 SC 맞지? 네, 아이패밀리 맞아요. SC 맞아요. 맞지? SC.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목표 주가 있어요. 어. 리포트입니다. 제가 제목을 안 적었어요.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 네.
주가가 어저께 자기 목표 주가에 거의 왔어요. 밀려서 목표 주가 썼어요. 네. 그러면 약간 저는 디스카운트 합니다. 아, 여기서 좀 디스카운트 줘요? 예. 아니 아직 여유가 많을 때 목표 주가를 저기 그 광민정 그 아줌마처럼 그게 진짜야. 네. 이거는 진짜는 아닌데 이 리포트를 가져온 이유는 이분이 계속 팔로우를 한 주시기 때문에 했는데 오늘 사실 내일 하려고 했던 건데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이 회사가 잘 갈까? 어닝 포캐스트 어쩌고저쩌고 다른 사람 똑같이 했었어요. 네. 근데 요 말이 눈에 보이더라고. 뭐 히트 제품 탄생, 글로벌 수요 확산, 신규 채널 진입 요약될 수 있으면 이게 필요 없고 이거지. 근간에는 이 말을 왜 근간에는? 적었을까? 코덕 중심으로 의사 결정되는 기업 문화가 네, 저는 차이다. 들어왔어요. 기업 문화가 뭐가 다른가? 저게 무슨 소리야? 코스메틱 덕후. 그러니까 화장품 코스메틱을 덕후. 너무너무 좋아하는 오타쿠 같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중심으로 의사가 결정된다. 뭐 회장님의 그러니까 의사가 결정되는 게 이 아니라? 아이패밀리에스는 사실은 관심이 많아서 리포트하면 제가 다 보는데 네. 리포트에서 다른 게 처음 발견돼서 다른 발견됐기는 이게 뭔가라고 관심을 끈다. 가끔 그런 리포트가 있거든요. 저게 무슨 뜻이에요? 몰라 연구를 해봐야 돼. 아, 뭐 모르는 걸 같이 공부하는 거군요. 아니 그 핵심 뭐냐면 그 저기 왜 신규 채널 진출하고 글로벌 수요 확산하고 이거 딴 데도 알았 텐데 그렇죠. 다 아는 왜 대응을 못했거나 아니면 안 했거나 뭐가 실패했을까 이 리포트 다 포함되지 않지만은 네. 그걸 함축적으로 하는 이런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나쁘게 얘기하면 이거죠. 목표 주가 올릴 만한 얘기가 없으니까 이거 갖다 굽히는 것도 아, 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뭔가 원래 알고 있는 핵심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는 끄집어냈을 수도 있고 그 귀추가 주목된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아, 그러면 정리하자면 저는 이제 화장품 잘 모르니까 아이패밀리 SC는 조직 문화 자체가 기업 문화 자체가 저렇게 코스메틱 덕후, 화장품 덕후들, 네. 화장품 매니아들의 직원들 그 직원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회장님이 최종 결제하는 이런 수평적인 그런 조직 문화 이런 게 그거겠죠. 그거라고? 저 말은. 회장님이 이걸 어떻게 연구해봐 이렇게 그런 것 지시내리는 게 같아요. 아니라 아래서부터 올라온다 이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 업계에 없던 사람들 거기 그 조직을 대충 들어서 아는 것만큼 제가 이걸 잘 모르니까 네. 느낌적으로 그런 게 있다는 거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기니까 네. 크래프톤 리포트가 나왔어요. 이거 궁금합니다. 다울투자증권에서. 전 사실 크래프톤 잘 많이 모릅니다. 상식적인 것밖에 모르는데 네네. 목표 주가를 높였어요. 목표 주가 32만 원으로 근데 오늘 빠졌죠. 오늘 주가가 거의 3% 빠져서 네. 25만 원. 근데 얘가 뭐라고 적었냐면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이분이께서 제목이 이 제목이에요. 읽어보세요. 이 주가대에서는 신작 기대를 보수적으로 하지만 목표 이 주가 주가는 올리고. 무슨 상향한다. 소리야? 저나 이게 맨날 헷갈려. 리포트 보면 알아. 뭐냐면은 저기 주식 그 뭐 매수 청구권인가? 하여튼 주식 사가지고 자사주 사가지고 매각하고 네네네. 그거 엊그제 발표했잖아요. 그걸로 주가가 올라갔다 이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신작 기대감은 사실은 너무 이렇게 기대하지 말아라. 그거는 보수로 보는 게 맞다. 근데 자기가 목표 주가 일단 낮았나 보지? 일단 목표 주가 올려놓고 이게 헷갈리게 하는 건 아닌데 헷갈리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왜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가 낼 때 타이밍이 엇박자가 날 수도 있거든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목표 주가 올리는데 그 투자 의견은 낮추고 네. 이러는 거. 그런 경우는 그런 걸 같이 봐야 된다. 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 얘기하니까 아씨 애널리스트 리포트 그지 깡깡이네 보지 않겠네. 상관없어요. 근데 습관화되면은 편합니다. 내가 할 일을 한 30%는 대신해 주니까. 사실 진짜 그게 맞는 말씀이죠. 이게 돈 주고 보는 것 자체가 내가 다 알아볼 수 없는 거를 함축적으로 핵심만 그쵸, 요약해서 잘 쓰는 분들은 또 잘 쓰고, 그렇죠. 또 진짜 진정성 있게 쓰는 분들은 그 안에 데이터가 좀 엑기스적으로 녹아 있으니까. 3년만 하면은 진짜 개런티 하는데 보는 눈이 생긴다고. 그렇죠. 왜 처음에 밑에 애들 들어오잖아. 증권사 리포트 믿는 RA. RA 시키잖아요. 왜 3년 하는지 아세요? 그 배우라고 하는 거거든. 네, 익숙해져야 돼. 사이클을 가고. 저도 사실 애널리스트 리포트 쓰고 잘 못 맞추고 이런 뭐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매우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개인들이 또 좋은 정보를 로우 데이터를 딴 데서 얻을 소스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잘 쓰는 분들 그리고 진정성 있게 쓰는 분들을 잘 찾아 나서는 것도 네. 어쨌든 뭐 내가 돈을 버는 건 나고 잃어도 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제일 베스트 옵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 맞춰서 끝냈습니다. 아, 좋습니다. 4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딱 정확하게 10분 남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리포트 보는 방법, 그리고 한미 반도체에 대한 밸류, 플러스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저 화장품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아이패밀리 SC 찾아봤더니 로맨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아. 좀 저렴이 브랜드면서 요즘 인플루언서들한테 엄청 돌려서 확 뜨고 있는 브랜드예요. 맞아요. 그래서 코덕을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화장품 유튜버, 뷰티 유튜버, 뭐 원래- 인플루언서 그쪽으로 네. 막 인플루언서. 원래 해서 올라오고 로맨이 10대가 제일 많이 썼었고요. 그래요. 그 연령층이 20대 초반까지 많이 아주 쓰다가 어린 친구들이야. 네, 그런 쪽이 많이 쓰던 브랜드고 그게 이제 너무 잘 되니까 이제 20대 후반 30대까지도 영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포트 같은 거 여러 개 읽어보시면 뭐 30대 40대도 지금 노리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칼칼칼로 넘어갈 텐데요. 오늘 이것도 관련 있는 종목 여러분이 들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가볼까요? 7,800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어디 가지 마세요. 자, 칼칼칼 오늘 주식으로 쌓인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박하윤의 바카스. 자, 칼칼칼 오늘의 종목 사연 보여주세요. 자, 종목은 BH입니다. 매수가 BH. 21,000원이고요. 시총 9천억 일 때쯤 유튜브에서 저평가 종목이라 조만간 시총 1조를 넘을 것 같다라고 하더군요. 그게 벌써 작년 10월쯤입니다. 수익도 났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큰 수익이 되지 않을까 하고 묻어뒀는데 그런데 계속 빠지더니 결국은 16,000원, PBR 0.95, 손자 손녀들에게 증여도 하시고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변할까요? 매출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애플이 높은 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갤럭시 S24 판매도 좋은데 애플이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갈 주식일까요?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적부터 확인해 봤어요. 연간 실적을 먼저 보시면 23년에는 22년보다는 좀 줄었더라고요. 하지만 분기 실적 다음 장 보시면 그래도 분기 실적은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바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입니다. 개인만 사고 있고요. 계속해서 사주던 외국인은 어느 순간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BH의 차트 보시면은 월 주봉 다 무너지고 월 가지고 왔거든요. 월 네. 차트 보여주세요. 월차트. 여기 살짝 걸쳐져 있는데 지금 많이 하락한 상황이죠. 33,000원까지 갔다가 16,000원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떨어졌나 제가 살펴봤더니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코스피로 옮겼잖아요. 네. 파묘를 해서 옮기면 잘 나갈 줄 알았는데 파묘요. 이런 종목들 지금 급등했다가 다 주르륵 내려왔다. 그 중에 하나가 BH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다음 장 보시면 이게 가장 크지 않나. 애플 갬성은 옛말 깎아도 안 팔린다. 국내 부품주들 진담. 중국에서 너무 안 팔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애플도 지금 애플 주가 자체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BH 역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리포트 살펴볼게요. 저기 SK증권 2023년 11월 16일 보면은 기대감이라곤 1도 없는 현 주가다라고 한 후로 이 SK증권은 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위에 화살표 위는 다 좋아요. 사실 리포트. 그래요? 하반기가 좋다. 저게 몇 24년에는 월이에요? 보약이다. 저 밑줄 치는 게? 밑줄이 작년 11월. 네, 작년 11월 요 때는 안 좋았는데 그 후에 1월, 2월은 다 좋습니다. 성장을 그래요? 위한 준비다. 요런 것도 있는데 올해 2월 20일에 NH투자가 BH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32% 낮춘다. 하나도 기대할 게 없는 종목이다. 라는 것도 있네요. 저는 여기만 살펴봐가지고 언제 나온 거? 2월달? 2월 20일이요. 제가 못 본 리포트도 있는데 여기서만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조금 더 크게 살펴볼게요. 다음 리포트 보시면은 아이패드 및 차량용 무선 충전기 사업을 확대하면서 이제는 2024년에는 좀 매출이 증대돼서 확대가 돼서 좋아지지 않을까. 목표 주가 27,000원을 유지하겠다라는 리포트였습니다. 24년도 예측 여기 안 나오는구나. 네. 그래서 저의 결론 보여드릴게요. 아이패드. 저는 16,000원을 못 지켜내면 과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BH 흥 이렇게 해봤습니다. BH 흥? 내가 웃겨죽겠어. BH 흥 이거야? 맞아요. 너무 잘 줘요. 마음에 그래요? 들었어요. 예. BH 흥. BH 흥.
알겠습니다. 아 부럽다. 뭘 해도 다 용서되고 다행이다. 그런 삶은 어때? 나는 뭐 하나만 잘해도 욕 먹어, 못해도 욕 먹어. 시장 잘 가면 또 삭발할. 저 미안해 시장 넘쳐갈게요. 잘 가면 싹 저희 빠래. 밸류에이션이 안 비싼 종목은 아닌데 저기 PCB 그거 하잖아요. 누구나 저거는 애플 주식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LG 이노텍 그래서 이게 약간 밸류인데 PER로 보지 말고 네. 이익을 못 보는 거예요. PBR로 얼마나 낮은가를 봐서도 만약에 싸다면은 이미 내려왔으니까 버틸 수 있는데 PBR도 우리 보는 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PBR이 ROE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0.95 ROE가 나오나요? ROE요? 한 6% 나오나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기준이 될 게 있어야지 버틴다 이거지. 그리고 좀 계속 팔고 그냥 양방으로 기관 얘기 아까 그리고 누가 얘기했잖아요. 걔가 이제 커버하기 싫은 거거든 이제. 네. 극단적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어. 근데 극단적으로 그렇게 바뀔 때가 하나인데 걔가 완전히 틀리거나 걔 완전히 완전히 맞거나. 근데 내 생각에는 맞을 것 같아. 어떡하지? 내 생각에 맞을 것 같아. 좀 과감하게. 그리고 애플이 잘 되면 되느냐 하는 건데 아이패드고 뭐 충전기 이거는 세 발의 피는 아닌데 메인이 잘 돼야 되거든. 폰이 안 되니까 지금 개박살 난 거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잘 되면 반전은 있을 수는 있죠. AI 폰으로 얘네가 막 엄청 뭔가 한다면은 네. 그 개발자 회의를 6월 달에 한다니까 애플이 맞네. 혹시 그때 가서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것도 멀지 않아요? 그렇죠. 멀죠. 6월 달이면 그 얘기 하려도 한 5월 달 한 달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 애널리스트 한번 부르고 싶다. 누구예요? 그 어디 증권에? 나 이제 제가 커봐. 찾아본 리포트는 박강호 애널리스트. 그거 말고 아까 말한 어디야? NH요? 아니 그 안 하겠다고. 그 NH 투자증권은 이규하 연구원님. 오케이. 한번 연락 한번 해볼게요. 음. 진실이 뭔지. 어떤 일이 바빠서 안 하는 건지.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BH 네, 의견 주시면. 저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민트윤이 말한 가격이 이제 120 월선이 깨지는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최근에 바닥 라인도 주봉으로 크게 해도 그 부분이 조금 뭐 사실 하방을 좀 더 열어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어쨌든 애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있잖아요. 지금 중국발 영향이 큰 종목군들 대거 좀 얻어맞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뭔가 턴이 안 되면 사실 뭔가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좀 질질 흘러내리는 좀 시간은 상당히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돈 갈 데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애플에 지금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 관련주는 홍수가 나겠죠.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나쁜 건 알겠는데 결국 이분은 지금 위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지금 딱 라인에 걸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얼마 손실이고 몇 %갖고 이거 지금 있었나요? 아까 산 게 21,000원으로 제가 네, 알고 맞아요. 있고 21,000원. 오늘 주가가 16,000원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16,920원. 30% 마이너스네. 30% 아니 비중도 2, 4 비중은 안 알려주셨어요. 30% 정도 20% 30% 코멘트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What to do? 16,000 가격 얘기 17,000원. 가격 얘기 안 안 되죠. 예.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잘라 말어. 어떻게? 조금 더 내려가면은 비중 축소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조금 더 50, 내려가면? 50% 이렇게 가격을 얘기할 수 없어서 조금 더 내려가면 지금 딱 걸쳐 있으니까 조금 더 내려가면은 비중 축소 점차적으로 좀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 네네네. 저는 항상 똑같죠. 전량 그러니까 반. 비중 자신이 반 없으면 나눠서. 반은 줄이고 반 본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좋게 보려고 해도 그냥 핵심은 그거잖아요. 애플 폰이 안 팔린다. 맞아. 그리고 그죠, 그냥 네.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중국에서 안보 이슈 때문에 안 팔린다는 거잖아요. AI 온 디바이스 AI가 탑재되면 더 안 팔려요. 당연히 그래요? 더 안 팔리지. 중국에서 그거 AI 탑재된 거 그럼 공무원들 쓰라 그러겠어? 절대 오히려 더 안 팔리지. 근데 중국은 사실 두 개를 쓴다 그러잖아요. 야, 그런 사람 별로 많지 않겠지. 공무원들이 일갈 때는 요 폰 쓰고 나와서는 무슨 애플을 말인지. 쓴다고 어쨌든 합니다. 1, 2월 달에 뭐 2월 달은 노는 날이 많고 구정이니까 쉬었다 하지만은 3월 달에 바뀔 수도 있는데 3월 아직 안 나왔으니까 1, 2월 달 누계로 마이너스 30%죠 작년보다. 근데 그것도 플러스해서 그 화웨이에서 메이트 시리즈 나온 것까지가 애국 소비 뭐 이런 걸로 막 엮어가지고 워낙 그런 바람
바람이 분대요. 기사의 얘기로는. 네. 그 저기 약간 아까 그 삼성전자 짧게 올라가고 하이닉스 내려갔잖아요. 네, 요 시장에서 마이크에, 마이크. 네.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루머입니다. 너 어디서 들었냐? 나도 누구한테 들은 거야. 네. 그러니까 나한테 누구한테 화내는 거예요? 허벅을 먹고 그거 지금 뭐? 그러니까 그거 원천 소스를 달라고 하면 뮤지컬하세요. 뚫고 없어. 원천 소스 달라 그러면 내가 들을 수도 없고. 근데 빨리 해야 시간 없으니까 내용만.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엇갈린 오늘 흐름. 이건- 이유는요? 이거 루머가. 루머. 그 마이크. 하이닉스가 쓰는 장비 해외 그 장비 업체 유수의 장비 업체 네. 장비를 써가지고 HP 만드는 장비가 있는데 네. 그것도 말하면 안 되니까 어떤 그 장비가 있는데 네. 그게 작동을 잘 안 돼서 수율이 낮아서 그래서 엔비디아가 삼성으로 바꿀 수도 있다 뭐 이런 루머를 해서 이야. 지금 버전 말고 다음 버전 그러니까 12층 12단 그거 D램부터는 삼성이 혹시 영어로는 메이 소울 밴더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상한 와, 그거는 찌라시지 큰데? 아니 뭐 너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도는 거를 저도 받았어요. 네. 나보고 컨펌해달라고 제가 무슨 컨펌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돌았다가 없어졌어요 또. 찌라시가 근데 한번 이게 돌았군요. 보니까 이게 한국 애널리스트는 한국에서 나온 게 같지가 않아요. 네. 한국이 아니고 해외에서 해외 찌라시가 해외 아. 해외 애널리스트인지 아니면 해외 외국인을 가장한 한국인인지 모르지만 이야. 일단 그 원소스는 영어로 돌았고 그걸 번역반이 돌고 그랬다고 합니다. 오전부터. 자, 저희가 경고 됐습니까? 드리지만 요거 네. 찌라시고 찌라시고. 전혀 근거는 없다는 거 그냥 들으신 말을 오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엇갈린 게 그렇지 않을까? 네, 그렇지. 그런 아니면 거가 그 있어? rumor을 받고 움직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건 어떤 건지 모르는 거죠. 모르지만 그런 찝찝한 게 좀 있었다. 그런 저희 얘기. 이제 마무리. 진짜 마무리해야 돼요. 진짜 마무리해야지. 마무리해야 돼요. 찌라시 얘기하니까 정프로님이 쓱 지나가시네. 어이구, 자,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3프로 머니 채널에 저희 다시 보기 올라가니까 들어오셔서 팟캐스트 사연,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는 뉴스룸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